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마지막 입세는 가난한 화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화가로서 실패한 버먼 영감은 폐렴을 앓아 죽어가고 있는 젊은 화가 잔씨를 위해 비를 맞으며 밤을 새워 담쟁이를 그립니다. 이 떨어지지 않는 담쟁이 잎새 하나를 본 그녀는 용기를 얻게 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지만 오히려 그 후 버먼 영감이 폐렴으로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걸작을 남기겠다던 늙은 화가 버먼 영감의 이 그림이야말로 삶이라는 예술의 최대 걸작품인 것입니다. 6번가에서 백납지의 컵이며 탁상용 난로를 몇 개 사들였다. 그리하여 이곳에 예술인 마을이 생긴 것이다. 아담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서우와 잔씨는 아떨리에를 가지고 있었다. 잔씨라는 것은 조안나의 애칭이다. 서우는 메인주, 잔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그들은 8번가의 식당 델모니코에서 정식을 먹다가 알게 되었고 예술상으로도 꽃상치 샐러드나 비숍 슬린이버형의 드레스에 대해서도 취미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동의 화씨를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5월의 일이었다. 11월이 되면 의사가 폐렴이라고 부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냉혹한 침입자가 이 예술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얼음 같은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의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이 파괴자는 건너편 동쪽에서는 활개치며 돌아다녀 희생자를 몇십 명씩 무더기로 쓰러뜨렸지만 이 좁디 좁은 이끼 낀 네거리의 골목을 살며시 빠져나갔다. 이 폐렴 선생은 이른바 기사도적인 노신사라고 할 그런 놈은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부드러운 바람으로 가냘픈 꼬마 처녀가 피투성이의 주먹을 움켜쥐고 숨결도 거칠은 이 늙은 사기꾼에게 어떻게 정면에서 부딪힐 수 있겠는가. 그런데 놈은 잔씨에게 덤벼든 것이다. 잔씨는 거의 꼼짝도 않고 페인트 칠을 한 쇠침대에 누워 작은 네덜란드식 유리창 너머로 이웃 벽돌집의 창 없는 벽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털복숭이의 의사가 흰 눈썹으로 신호를 하면서 서우를 바삐 복도로 불러냈다. 살아날 가망은 아마 열에 하나쯤 될 거야. 그는 체온계의 수온을 흔들면서 말했다. 그 가망도 그 처녀가 살고 싶다고 생각지 않고는 안 되지. 지금처럼 장의사를 부를 생각만 하고 있다간 어떤 처방도 소용없어. 당신 친구는 못 고칠 병이라고 정해버리고 있어. 그녀의 기분을 돌리게 할 만한 것이 없을까? 그 애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서우는 이렇게 말했다. 그림을 그린다고? 바보 같으니. 뭔가 골똘히 생각할 만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 가령 애인이라든가. 애인? 서우는 퉁명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에게 그럴 만한 값어치가... 아니요, 선생님. 잔씨에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곤란한데 그게 그 애의 약점이란 말이야. 의사는 다시 말했다. 어쨌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지. 그런데 환자가 자기 장사를 치르러 올 차의 수나세기 시작하면 의사의 효능은 반으로 줄게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당신이 그 환자한테 이번 겨울 외투의 소매 스타일에 대해 질문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면 가망은 열에 하나가 아니고 5에 하나라고 보증해도 좋아요. 의사가 돌아간 뒤 서우는 화실에 가서 냅킨이 흠뻑 젖도록 실컷 울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판을 안고 휘바람으로 재즈를 불면서 힘차게 잔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잔씨는 침대 이불에 주름 하나 만들지 않고 창 쪽을 향해 누워 있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 줄로 알고 서우는 휘바람을 뚝 그쳤다. 서우는 캔버스를 세워놓고 잡지의 사파인 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작가가 문학의 길을 개척해 가기 위해서 쓰는 잡지 소설의 사파를 그리는 것으로
회화에어의 길을 개척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서우가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의 카우보이 모습 위에 사치스러운 성마용 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는데 잔씨가 낮은 목소리로 몇 번씩 무어라 되풀이하는 것이 들려왔다. 서우는 급히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잔씨는 눈을 크게 뜬 채 누워 있었다. 창밖을 보면서 그녀는 술을 그것도 거꾸로 헤아리고 있는 것이었다. 12 이렇게 말하고는 조금 있다가 11 그리고 19 그 뒤로는 거의 동시에 8 7 서우는 궁금해서 창밖을 보았다. 무엇을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쓸쓸하고 텅 빈 중간 뜰과 20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벽돌로 된 이웃 건물의 창도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벽뿐이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늙은 담쟁이 덩굴 한 그루가 그 벽돌로 된 벽의 중간까지 뻗어 올라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담쟁이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거의 벌거숭이로 무너져 가는 벽돌에 매달려 있었다. 이봐, 왜 그래? 서우는 영문을 몰라서 물었다. 여스. 잔씨는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차츰 떨어지는 것이 빨라졌어. 사흘 전에 거의 100개쯤 있었어. 헤아리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질 정도였지. 하지만 이젠 편해. 어머, 또 1개가 떨어졌어. 이제 5개밖에 없어. 뭐가 5개야? 이봐, 나한테도 가르쳐줘. 잎사귀야. 담쟁이에 붙어있는 잎새 말이야.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면 나도 가는 거야.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지? 어머, 그런 바보 같은 얘기는 못 들었어. 서우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얘기했다. 담쟁이 낙엽하고 네 병이 좋아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더구나 넌 저 담쟁이를 무척 좋아했어.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네가 빨리 완쾌될 가망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더라? 아, 맞았어. 나을 가망은 열의 하나라고 했어. 그렇다면 이 뉴욕에서 전차를 타거나 신축 공사 중인 빌딩 곁을 지나가더라도 그런 위험은 마찬가지잖아. 자, 스프를 좀 마셔보지 않을래? 그리고 내게 그림을 그리게 해줘. 그림이 완성되면 편집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아픈 아기에게는 포트 와인을, 먹새인 나에게는 포트 첩을 사올 수 있으니 말이야. 이젠 포트 와인 같은 건 살 필요 없어. 잔씨는 눈을 창밖으로 돌린 채 말했다. 또 한 잎이 떨어졌어. 아니, 스프 같은 건 필요 없어. 이제 남은 거라곤 내 입뿐이야. 어둡기 전에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이봐, 잔씨. 서우는 그녀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은 안 보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이 그림은 내일까지 넘겨주어야 해. 그림을 그리는데 빛만 필요하지 않다면 커튼을 내려버리고 싶지만. 저쪽 방에서 못 그려? 잔씨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네 곁에 있고 싶어. 서우는 다시금 말했다. 게다가 보잘것없는 담쟁이 잎 같은 건 안 보는 게 좋아요. 다 그리고 나거든 곧 말해줘. 잔씨는 창백한 얼굴로 쓰러진 조상처럼 조용한 모습으로 누운 채 눈을 감았다. 나는 마지막 한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이젠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난 모든 집착에서 풀려나 저 가엾고 지쳐버린 나뭇잎처럼 떨어져 가고 싶어. 좀 자도록 해봐. 서우는 말했다. 나 배어먼 씨를 불러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야 돼.
곧 돌아올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몸을 움직이면 안 돼. 배엄은 노인은 그녀들 아래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염이 얼굴에서부터 귀신 같은 몸으로 곱슬거리며 늘어져 있었다. 배엄은 실패한 화가였다. 40년 동안이나 붓을 쥐고 살아왔지만 그는 예술의 여신의 옷자락 근처까지도 다가갈 수가 없었다. 언제나 입버릇처럼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몇 년 사이 상업용이나 광고용의 엉터리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무엇 하나 제대로 그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전문적인 모델을 고용할 여유가 없는 예술인 마을의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몇 푼의 돈을 벌고 있는 처지였다. 무턱대고 술을 마시고는 여전히 머지않아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는 작다할 만한 몸매이기는 해도 귀골이 강한 노인으로 남의 나약함을 몹시 비웃었지만 위층의 아뜰리에에 있는 두 젊은 화가에 대해서만은 그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감시인으로 자인하고 있었다. 서우가 가보니 배엄은 노인은 아래층 어두컴컴한 방에서 술 냄새를 잔뜩 풍기고 있었다. 방의 한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캔버스가 화가에 올려져 있었는데 이 캔버스는 걸작의 첫 일필이 닿기를 자그마치 25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기다려왔던 것이다. 서우는 노인에게 잔씨의 터무니없는 공상에 대해 말하며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좀 더 약해지면 그녀는 정말 나뭇잎처럼 가볍고 어이없게 훨훨 날아가 버리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배움은 노인은 충혈된 눈에 눈물을 띄우며 잔씨의 바보스런 공상에 큰 소리로 경멸과 조소의 말을 마구 퍼부었다. 뭐라고? 노인이 소리쳤다. 그따위 말라 비틀어진 담쟁이에서 이 비뚤어지면 자기도 죽는다니. 그런 빌어먹을 소리를 하는 놈이 어디 있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아니지. 난 그런 하찮은 바보의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당신도 뭐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그 색시 머릿속에 생기게 만들지? 아, 참 가엾은 아가씨야. 병이 아주 심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서우는 다시금 말했다. 열 때문에 병적이 되어 별의별 이상한 망상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배어먼 씨. 나를 위해 굳이 모델이 되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없죠. 하지만 당신 정말 형편없군요. 심술궂은 할아버지예요. 여자란 별 수 없군. 배어먼은 소리쳤다. 누가 모델이 안 되겠다고 했나? 자, 가자구. 나도 같이 갈 테니까. 난 반 시간 전부터 언제든지 당신 모델이 돼주겠다고 말하려고 벼르고 있었지. 정말이고 말고. 이곳은 잔시 아가씨 같은 선량한 사람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가 아냐. 머지않아 나도 걸작을 그릴 테니 모두 여기서 나가자구. 정말이야. 아무렴. 그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잔씨는 자고 있었다. 서우는 커튼을 창밑으로 내리고 옆방으로 가라고 배어머니에게 손짓을 했다.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해 겁먹은 얼굴로 담쟁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순간 말없이 얼굴을 마주 보았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연거푸 퍼붓고 있었다. 배어머니는 낡아빠진 곤색 샤스를 입고 비옷 대신 큰 남비를 뒤집어 쓰고 그곳에 걸터 앉아 광보의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서우가 1시간쯤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잔씨가 생기 없는 눈을 크게 뜨고 내려져 있는 녹색 커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나 보고 싶어. 그녀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서우는 마지못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밤새도록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쳤는데도 벽돌벽 위에는 아직도 담쟁이 잎새 한 장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줄기에 매달려 있는 마지막 한 잎이었다. 잎 줄기 쪽은 아직 짙은 녹색이지만 톱날 같은 언저리는 누렇게 썩은 채 비장하게 땅에서 20피터가량 되는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야. 잔씨는 다시금 말했다.
밤사이에 틀림없이 떨어져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었어. 오늘은 아마 떨어질 거야. 그러면 나도 같이 죽는 거야. 정말 딱한 사람이군. 서우는 지친 얼굴을 베개에 대고 말했다. 네 자신을 생각하기 싫다면 나를 생각해봐. 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나 잔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멀고 신비스러운 죽음의 여행을 떠날 각오를 한 인간의 영혼처럼 고독한 것은 이 세상에 없으리라. 그녀를 우정이나 지상의 모든 것에 연결시키고 있는 굴레가 하나하나 풀려감에 따라 그 터무니없는 공상이 한층 더 강하게 그녀를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어 저녁때가 되어도 그 외톨박이 담쟁이 잎은 벽 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이었고 밤이 되자 다시금 북풍이 불기 시작했다. 비도 여전히 창을 두드려 낮은 네덜란드식 추녀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날이 밝자 잔씨는 부정하게도 커튼을 올리라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담쟁이 잎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잔씨는 누운 채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스 스토브에서 치킨 스프를 휘젓고 있는 서우를 불렀다. 나 나쁜 애였나 봐, 서우. 잔씨는 말했다. 그녀는 덧붙였다. 내가 얼마나 나쁜 애였는지 알려주려고 누군가가 저 마지막 잎새를 저기다 남겨놓은 거야. 죽고 싶다고 생각하다니 벌받을 얘기야. 스프를 좀 줘. 그리고 우유에 포도주를 조금 넣은 것도 갖다 줘. 그리고 아냐, 그보다도 먼저 손콜 좀 갖다 줘. 그리고 베개를 서너 개 내 둘레에 넣어주지 않겠어? 몸을 일으켜 서우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로부터 1시간 뒤 잔씨는 말했다. 이봐 서우, 난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어. 오후가 되자 의사가 찾아왔다. 의사가 돌아갈 때 서우는 핑계를 만들어 복도로 나왔다. 살아날 가망은 이제 대체로 반반이라고 하겠군. 의사는 서우의 떨리는 가냘픈 손을 잡고 말했다. 간호만 잘하면 당신이 이기는 거야. 난 이제부터 아래층에 있는 또 다른 환자를 봐야 해요. 배어머니란 사나이인데 아마 화가인 모양이야. 역시 폐렴 환자야. 나이가 많아 몸도 쇠약한 데다가 급성이라 아마 회복할 가망은 좀채로 없을걸. 그렇지만 오늘 입원하기로 돼 있으니까 다소간 편해질 테지. 이튿날 의사는 서우에게 말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완전히 넘겼어. 당신이 드디어 이겼군. 이제 남은 일은 영양 섭취와 간호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날 오후 잔씨가 좀처럼 쓸모없어 보일 것 같은 쇼를 만족스러운 듯이 짜고 있을 때 서우가 다가와서 베갯째 팔로 그녀를 안았다. 귀여운 아가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 서우는 말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배어만 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대. 불과 이틀 앓고 말이야. 엊그제 아침 관리인이 그분 방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군. 구두도 옷도 흠뻑 젖어 얼음처럼 차가웠대.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에 어딜 갔었는지 아무도 몰랐었다는군. 그러다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초롱과 언제나 놓아둔 곳에서 끌어낸 사다리와 흩어진 붓이 몇 자루, 그리고 노란색과 녹색 그림 물감을 푼 팔레트를 발견했다지 뭐야. 그건 그렇고 잠깐 창밖을 봐봐. 저 벽 위의 마지막 담쟁이 잎을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았어? 이봐 잔씨, 저게 배어먼 씨의 걸작이었어.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밤에 그분이 저기다 대신 그린 거야. 원제 The Last Leaf.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스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